오늘은요, 저 복지관에 방문할 목적은요, 복지관에 셀프를 태우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요. 집에서 항상 집사람이 하고 있는데 제가 스스로 저희 몸을 챙기기 위해서 제 몸에 맞는 음식을 배우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선배님들. 대화노인 종합복지관 김명희. 황상성입니다. 네, 저희 오늘 황상현 선배님을 위한 요리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그럼 다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요리를 임하기에 앞서 소감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요,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요. 오늘은요, 선생님과 같이 저희 몸에 맞는 음식을 해볼까 하니까 선생님께 잘 배우겠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대화로 고고! 오늘 황상현 선배님께 소개해드릴 음식은 표고버섯 무밥이랑 닭가슴살 미역국인데요. 우선 표고버섯은 10대 항암식품에 속할 정도로 항암 예방 효과가 좋고요. 그리고 칼로리가 낮아서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비타민 D가 풍부한데요. 혹시 어르신 지금 무릎 관절이 조금 안 좋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네, 그래서 무릎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께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무는 소화 효소가 아주 풍부해서 소화가 잘 되고 또 칼로리가 낮아서 이제 다이어트에 효과적입니다. 닭가슴살 미역국은요, 미역은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은 체내 노폐물을 배출을 해주고 콜레스테롤도 배출을 해줘서 혈관 질환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닭가슴살은 저지방의 고단백 식품으로 이제 면역력을 강화하고 근육도 튼튼하게 형성하도록 도와줍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요리인 표고버섯 무밥을 만들어 볼 건데요. 그럼 재료 소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재료로는 네, 그럼 이제 요리를 만들어 볼까요? 네, 그럼 첫 번째로 쌀을 준비할 건데요. 쌀은 제가 20분 정도 찬물에 불려뒀고요. 일단 물기를 빼놨습니다. 그래서 물기를 뺐고 양은 4인분 기준으로 종이컵으로 불린 쌀 기준으로 3컵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거는 불린 쌀이고 야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따 밥물을 잡으실 때는 물을 평소보다 적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주재료인 쌀을 준비했으면 이제 쌀에 들어갈 표고버섯이랑 물을 준비해 볼 건데요. 쌀 3컵 정도에는 표고버섯 4개 정도가 적당하고요. 무는 역시 종이컵 기준으로, 그러니까 집에서 가장 쉽게 계량할 수 있는 도구가 종이컵이나 밥수저 정도일 텐데요. 이걸로 계량을 잡았을 때 무는 3컵 정도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표고버섯을 먼저 썰어 볼게요. 표고버섯은 여기 꼭지가 있기 때문에 이 갓을 누르신 다음에 돌리시면은 이렇게 꼭지가 떠지거든요. 어르신 같이 해보실까요? 네.
네, 갓을 잡으시고 밀어내듯이 이렇게 돌리시면 쉽게 빠집니다. 그리고 여기 기둥은 말리셨다가 이제 국물 내실 때 넣으시면 좋으세요. 네, 표고버섯은 너무 두껍지 않게 채 썰어 주시면 되세요. 네. 깨끗이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물을 썰어 볼 건데요. 저희는 계량을 이제 집에 계량컵이나 계량 스푼 많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종이컵이랑 밥수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 요거는 그냥 사용하셔도 될 것 같고, 요런 거는 이렇게 채칼로 밀어주시면 되시고요. 예, 채칼로 밀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한번 해보세요. 저는 네네 그냥 밀시고 손 조심하시면서 미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는 그냥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더 못하는데? 아유, 무는 한 3컵 정도 있으면 되거든요. 예, 쌀 한 컵에 이제 1컵 정도 양을 잡을 거예요. 끊어도 돼요? 돼요. 끊어도 돼요? 칼질이 너무 안 돼. 다 계속 하라고요? 이 못하는 모습 찍는다고? 됐어. 그만해. 네, 그럼 이제 재료가 준비됐으면 밥을 한번 지어 볼 건데요. 네. 가장 쉬운 방법으로 전기밥솥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쌀 3컵을 넣어 보실까요? 네. 1인분보다 컵이면 4인분 정도 나옵니다. 네, 그리고 쌀을 이제 평평하게 하신 다음에 쌀을 네, 깔아주고 네, 이 위에다가 물을 까실 거예요. 한번 같이 깔아볼까요? 네. 이렇게 하고 평평하게 깔아주세요. 물을 많이 넣으면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무는 넉넉하게 넣으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표고버섯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밥을 지을 때 쌀과 물을 동량으로 넣기도 하는데요. 여기 표고버섯이랑 무에는 수분이 많잖아요. 물이 나오기도 하고 쌀을 불린 거기 때문에 물은 2컵 반 정도 잡겠습니다. 어머니 한번 넣어주세요. 2컵 반. 네, 가득해서 담아주세요. 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전원을 올릴 거고요. 네. 그리고 한 30-40분 정도 후에 밥이 완성됩니다. 무는 지금 제철이 아니고 가을에 제철이거든요. 가을에 제철일 때는 수분이 더 많기 때문에 이제 무 상태를 봐가면서 물을 가감하시면 됩니다. 네, 뵙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밥이 지어지는 동안 양념장을 만들어 볼 건데요. 일단 대파를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로 이렇게 길게 칼집을 내주신 다음에 써시면은 좀 더 쉽게 대파를 다지실 수가 있으세요. 예. 네, 그럼 이제 파를 다졌으면은 분량의 양념을 섞을게요. 일단 진간장을 먼저 5스푼을 할게요. 혹시 조금 간장을 덜 짜게 저염으로 드시고 싶으시면은 다시마 우린물 있잖아요. 다시마 우린물이랑 이 시판되는 진간장을 동량으로 섞으세요. 똑같이. 그 다음에 소독된 병에 넣으시면은 한 냉장에서 2-3달 정도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설탕을 2분의 1스푼 정도 넣을게요. 그동안 좀 굳었네요. 네네. 네. 설탕은 이제 본인 성향에 따라서 조금 많이 넣고 덜 넣으시면 되는데요. 단 게 싫으신 분들은 한 2분의 1스푼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참기름은 약간만, 반 스푼 정도만 넣을게요. 그리고 깨도 한 2분의 1스푼 정도 넣으시고요. 다진 마늘도 2분의 1스푼 정도 넣으시면 됩니다. 좋아하시면 더 넣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아까 썰어둔 파도 많이 넣어주세요. 이제 많이 넣으시면은 조금 염도가 덜해주기 때문에 네,
요거는 취향에 따라 다르게 넣으셔도 됩니다. 매운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청양고추를 다져서 넣거나 고춧가루를 넣으시고요. 이제 싫어하시는 분들은 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표고버섯 무밥을 드실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밥이 되는 동안 닭가슴살 미역국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닭가슴살 미역국 재료로는 네, 미역을 미리 불려뒀는데요. 5g 정도가 1인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5g이면 정말 이 정도 양이거든요. 말린 거로는 한 20분 정도만 불리셔도 충분합니다. 예, 시간이 없으실 때는 한 10분 정도만 불리셔도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체에 받쳐서 물기를 쫙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손으로 물기를 쫙 빼주세요. 네. 그러면 됐고요. 이제 먹기 좋은 크기로 써시면 되세요. 이렇게 길게 펼치신 다음에 먹기 좋은 크기로 듬성듬성 써시면 됩니다. 이렇게 크게 한 줌 정도만 하셔도 1인분 양으로 충분하거든요. 이제 선배님들은 치아가 안 좋으시기 때문에 조금 더 잘게 써셔도 상관이 없어요. 이제 본인이 이제 드실 수 있는 크기로 써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서 닭가슴살을 준비했어요. 닭가슴살은 한 덩이에 한 130g 정도 되는데요. 이제 2인이 드시기에 아주 충분한 양입니다. 일단 한 3등분 정도, 3에서 4등분 정도 해주실게요. 네. 닭가슴살로 이제 육수를 내서 닭가슴살 미역국을 끓이겠습니다. 네, 이제 불린 미역을 썰었으면 닭가슴살로 육수를 내볼 건데요. 썰어둔 닭가슴살을 찬물에서부터 이제 육수를 내시면 됩니다. 이제 살짝 데쳐서 드실 거는 뜨거운 물에서 넣으시지만 육수를 내실 거는 찬물에서부터 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닭가슴살을 끓이면은 불순물이 하얗게 거품처럼 많이 올라와요. 그러면 이렇게 건지시면서 끓이시고, 끓인 닭가슴살은 건지신 다음에 식히셨다가 찢으셔서 그 미역국 속재료로 사용하시고, 육수는 이제 국물로 사용하실 겁니다. 아버님, 지금까지 요리 과정 어떠셨어요? 하실만 하신 것 같으세요? 저 보면 괜찮습니다. 선생님 잘하셔서 따라가 배우니까 아주 재밌습니다. 이거 그모로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진짜 이렇게 배워요. 조금만 더 끓일게요. 아버님, 요 정도면 거의 익었어요. 닭가슴살 생각보다 빨리 익거든요. 아버님 손 조심하시고 이제 멀리 잡고 계세요. 그럼 닭가슴살이 다 익었으면 이제 육수를 거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걸러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제 삶아진 닭가슴살은 식혔다가 손으로 찢어서 이제 고명으로 준비를 할게요. 네, 그러면은 아까 삶아둔 닭가슴살이 다 식었는데요. 이걸 저와 함께 먹기 좋은 크기로 찢어볼게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닭가슴살이 준비됐고요. 이제 미역국을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팬이 달궈지면은 참기름을 한 2스푼 정도 넣어주세요. 아까 썰어둔 미역을 볶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버님 한번 볶아보시겠어요? 참기름이 너무 이제 덜 볶아지면 국물에 둥둥 뜰 수가 있으니까 충분히 미역이 투명해질 때까지 볶아주시는데요. 이때 미역에 간이 배도록 간을 먼저 하도록 할게요. 요거는 국간장이고요. 일단 2스푼 정도 넣겠습니다. 네. 네, 투명해질 때까지 볶아주세요. 일단 미역이 지금 투명해질 때까지 거의 볶아주시면요. 이제 아까 준비해둔 닭가슴살 육수를 넣고 이제 팔팔 끓여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여기다 국간장을 2스푼 정도 넣어서 이제 미역에 간이 배게 됐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추가 간은
간을 보시고 따로 하시면 되시는데 소금이나 참치 액젓을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육수는 한 종이컵으로 4-5컵 정도 넣으시면 충분하시고요.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국물 섭취를 적게 하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셔야 되기 때문에 국물량을 조금 줄여주시고 이제 미역을 더 많이 넣으시면 됩니다. 미향을 안 썼어. 미향. 이 하얀 건 뭔가요? 이렇게 해놨어요. 안 써요. 이거 어디 써요? 네. 네. 소장님, 그래도 저건 미양 아닙니까? 제가 또 실수를 했네요. 이 미향은 잡내를 제거할 때 쓰시는 건데요. 뭐 청주나 소주를 쓰셔도 되는데 아까 닭가슴살 삶으실 때 넣으시면 잡내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이제 펄펄 끓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아까 준비해둔 닭가슴살 넣을 거고요. 다진 마늘 1스푼 정도 넣겠습니다. 불을 조금 약하게 이때부터는 줄여주시고 충분히 끓을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되고요. 이제 어느 정도 졸아지게 되면은 간을 보실 건데 간을 보실 때는 절대 뜨거운 이제 상태에서 보시면 안 되시고 어느 정도 식은 다음에 보셔야 되세요. 뜨거울 때 보시면은 싱겁게 느끼셔서 간을 많이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식히신 다음에 꼭 간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버님 이제 미역국이 어느 정도 끓은 것 같은데 간을 한번 보시겠어요? 네, 간을 보실 때 꼭 국물을 조금 식히신 다음에 보세요. 저도 보겠습니다. 그럼 싱거운 거. 여기 참치 액젓이 감칠맛을 좀 내거든요. 요거를 이제 조금 넣어주시면 되세요. 네. 이 상태로 한 3분 정도만 더 끓이시면 완성입니다. 근데 아버님, 저는 간이 맞았어요. 어떻게 생각보다 맛있어. 충격 먹었네. 내 입엔 맞는데 아버님 약간 싱거우신 것 같은데. 밥이 잘 됐는데요. 이제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표고버섯을 드시면 좋으시고요. 이거 한번 넣어서 비벼 드셔보시겠어요? 네. 진짜 맛있네. 저거래요. 저거래, 저거. 여러분 아버님 집에서 꼭 어머님 해주시기로 약속해 주세요. 네. 미역국도 같이 먹어볼까요? 네. 담배 아주 진짜로 맛있네요. 저거래. 네, 자 그럼 누구나 하기 쉽고 따라할 수 있는 셀프케어 쿡방 촬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내드린 밀키트 잘 활용하셔서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다시 뵙는 날까지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은요 복지관의 영양사 선생님과 요리를 같이 했습니다. 같이 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스스로 음식을 만들 수 있어서 봅니다. 쌈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했습니다.